고개를 숙이면요 개꼬붕 됩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계 일타 강사를 꿈꾸고 있는 김영윤입니다. 자,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 사태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지금 막 스타벅스 인증샷 날리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스타벅스 카페라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탱크라는 이유로 불매운동이 터졌다라는 거 밖에서 보면 되게 쪽팔립니다. 만일에 해외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정말 우습지 않겠습니까? 뭐 전남대학교에는 이제 뭐 펴놓고 집에 있는 뭐 컵이나 텀블러 들고 와서 뭐 깨부수는 그런 또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쪽팔리더라고요. 자,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 즉각 사과하고 대표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왜? 저는 이것부터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려봅니다. 탱크라는 단어가 진짜 문제일까? 아니면 탱크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고 있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왜냐? 나라가 나서가지고 좌표를 찍었다라는 거죠. 뭐 법무부, 행안부 움직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불매 운동이 터진 타이밍에 환율 이슈가 묻혔다라는 겁니다. 1,515원 찍었고요. 1,520원 턱 밑까지 왔습니다. IMF 직전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연일까?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구독 후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요, 주류 언론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죠. 제 채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돼주셔야 되겠죠. 댓글 한 줄의 힘, 슈퍼파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팩트부터 정리합시다. 스타벅스 탱크라는 이름의 텀블러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 처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미 2023년에요 탱크 텀블러 출시됐습니다. 탱크라는 단어에 미치고 발작을 하는데요. 탱크라는 단어는 발작 포인트가 아닌 겁니다. 탱크, 물이나 액체를 담는 대형 용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탱크롤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수지다 라는 거죠. 야, 포르투갈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1610년 경부터 시작된 탱크. 대한민국의 탱크가 처음이냐? 탱크보이도 있고요. 전지수 때문에 유명해진 까르띠에에 또 탱크도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 이게 처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 시민단체 좌파리 진영이 들고 일어났을까? 5.18을 연상시킨다라고요? 4월부터 시작한 행사입니다. 자, 탱크라는 단어 하나에 맥락도 없고 의도도 없는 그 스타벅스가 잘 팔고 있던 제품 하나에다가 반응을 하고 발작 버튼을 누른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5.18 폄훼라고요? 진짜 5.18 모독하는 사건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묻지마 5.18 마패들 많지 않습니까?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주폭 사건을 5.18 개드립 치다가 지지율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영진 회장이 일단 즉각 사과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했습니다. 정광석화처럼 빠른 사과였다라는 거. 그러면 불매운동 멈춰야죠. 그런데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핵심인 겁니다. 사과를 했더니 왜 더 세졌냐? 그거는요, 이 좌파리 진영에는요, 사과가 화의 마침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덜미 딱 물겠다라는 거고, 좆대다 싶은 거죠. 오빠 내만 몰라. 여러분들 아시죠? 오빠 내만 몰라. 그래, 화가 났어? 뭐가 화가 났는데? 잘 모르겠지만 화가 났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지랄을 시작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좌파리 진영의 사과는 뭐냐면요, 오케이, 잘못 인정했어. 자, 이제 영원히 배상하고 굴종하라 라는 백지 청구서에 대한 서명을 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고개 숙이는 순간 목덜미 더 세게 묻니다. 자, 정영진 회장이요,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텀블러 이름을 탱크라고 지었을 뿐이고 이미 4월부터 행사는 해왔고 2023년부터 이 탱크는 출시됐던 겁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고요. 그 의도를 이상하게 왜곡해서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역공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이번에 불매운동의 진짜 목적이 뭘까를 본다라는 겁니다. 자, 신세계 정영진 회장 지금 뭘 추진하고 있을까? 자, 광주 무등산 개발 사업, 광주 터미널 사업, 조 단위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업이요, 광주, 즉 좌파리 진영의 텃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좌파 진영은 뭐 발전 안 된 광주를 계속 울고 먹여야 되는데 광주가 막 삐까번쩍 발전을 합니다. 막 미치고 폴짝폴짝 뛰겠죠. 광주는요, 뭐 재래시장만 있어야 되는데 마트 큰 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신세계에서 빵빵 마트 들어오고 백화점 들어오고 지금 도시를 바꾸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이마트 계열에서 시작합니다. 이마트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신세계 프라퍼티가 이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요. 투자 규모만 1조 3천억 원입니다.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에 12만 6천 평에 달합니다. 쇼핑몰, 스타필드를 넘어가지고 워터파크, 하이엔드 힐링 리조트. 그럼 외부에서 막 들어오겠죠. 호텔도 생기고요. 골프장도 생기고요. 지금 다이내믹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생깁니다. 와, 2박 3일 체류형 복합 라이프스타일 센터다라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막 유입됩니다. 막 광주가 돈이 막 넘쳐납니다. 왜? 관광 산업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타필드 고향보다 더 큰 규모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광주에요. 외부 사람들 밀고 들어오고 돈벌이 된다라고 하면 채찍 들고 당근 줘도 안 먹히겠죠. 자, 그런 겁니다. 또 광천 터미널 복합화 사업에서 더 그레이트 광주를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신세계 백화점이 움직입니다. 금액만 3조입니다. 광주 서구의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 부지에서 와, 35층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짓습니다. 자, 지금 기존의 광주 신세계 백화점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요. 호남 압도적 1위 명품 백화점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엄청난 일자리 생기겠죠. 돈이 막 돕니다. 광주가 부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싫은 건가요?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탱크 텀블러 불매 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뭘 요구했을까? 이 개발 사업까지도 불매한다라고 했습니다. 텀블러 하나가요, 조단위 개발 사업 전체에 인질이 된 겁니다. 이게 추모일까? 5.18 민주화 항쟁에서 희생당한 진짜 대한민국의 영웅들에 대한 추모일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도덕적 우위를 이용한 이권 통제다라는 겁니다. 5.18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거대한 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정교한 정치적 삥뜯기입니다. 삥뜯기. 자, 생각을 해보라 라는 거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요, 광주에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용서하고 털었을까? 아니요. 다음 달에 청구서 날라왔죠. 국가 차원에서요, 5.18에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을 풀었냐? 아니죠. 사과를 하면 할수록 청구서가 계속 날라온다라는 거죠. 이게 구조입니다. 사과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투쟁의 땔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핵심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왜 지금 일까?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스타벅스 탱크 텀블러 불매 운동 폭발적으로 확산된 그 시점에 대한민국 환율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1호 찍고요. 1호19 찍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까봐 탱크로 덮었다라는 거. 자, 불매운동 터지니까 쑥 기어 들어갔죠. 환율 다루는 거 잘 없습니다. 언론의 헤드라인이요, 스타벅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이슈가 서로 묻혔죠. 경제 실정 비판도 묻혔습니다. 6.3 대선에서 탱크 때문에 잃는 표보다는 환율 때문에 잃는 표가 더 많다라고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자, 환율 덮어라 라고 오다가 떨어진 게 아닐까. 정부가 감추고 싶은 것이 환율일 겁니다. 아니 그거 환율 때 탱크 터진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순진한 겁니다. 탱크라는 단어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환율 이슈, 경제 실정을 숨기기 위한 물타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요, 지금까지 무능함을 덮기 위해서 특검 돌리면서 언론 장악했고요. 이제는 내란 장사 1년 넘게 드러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뭐 써먹을 거 없으니까 5.18 땡크로 뭐 5.18 폄훼했다라면서 전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요, 이런 기술에 탁월합니다. 국민들이요, 경제 문제로 분노할 타이밍에요, 반드시 다른 이슈를 터뜨립니다. 좌파들이요, 선동하는 그 이슈는요, 항상 도덕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역사 문제, 피해자, 서사를 동반한다라는 거. 그래야지 반박하는 사람이 악인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정영진의 방법은 어땠어야만 하냐? 사과문을 썼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눈을 부릅 떴어야죠. 탱크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온 제품이다.
단순한 텀블러 마케팅을 5.18 폄훼로 몰아가는 건 명백한 악의적 영업방해이자 가짜뉴스다 하고 고소장부터 날렸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좌파들은요 두들겨 맞아 봐야 압니다. 이재명이요 지 위기 때마다 쓰는 수법이 이겁니다. 오해다 맥락 봐라 그러면서 역고소하고요. 자신들의 추악한 망언과 범죄 앞에서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좌파들이 살아남는 방법, 오케이 우리도 이 방법대로 가겠어. 역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파 정치인들, 우파 정당 뼈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순간 물어 뜯긴다라는 거죠. 좌파들에게 사과를 바치는 순간 천국의 끝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무한대의 청구서가 날라온다라는 것. 오빠 내맘 몰라. 그게 좌파들의 마인드다 라는 거죠. 자 정리. 스타벅스 텀블러의 불매운동의 본질은 세 가지. 첫 번째, 텀블러 이름 하나를 빌미로 조 단위의 개발 이권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삥뜯기. 자 두 번째, 사과를 받아내므로써 더 큰 굴종을 끌어내려는 좌파들의 백지 청구서 전략.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율 폭등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한 이슈 물타기다 라는 거죠. 이제 똑똑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면요 개꼬붕 됩니다. 역공을 치면요 벽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김영희 TV였습니다.